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오늘은 어려워.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빌루입니다. 지난 영상들 몇 개를 빼고 이제 처음 찾아뵀는데 오늘은 인문학 얘기를 해볼 거예요.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인문학 전공자입니다. 전공이라고 해봤자 대학교 몇 년 배운 게 전부지만 내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정도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 같아요. 요즘 워낙 문과충, 문래기, 인문학은 쓸모가 없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사실이에요. 가끔 이제 저한테 질문이 들어오기도 하죠. 너는 도대체 뭘 먹고 살 거야? 너도 다른 인문학 하는 애들처럼 그러니?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대학교에서만 인문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진로 상담을 하면서 인문학을 공부하게 되면 앞으로 취업하기 힘들지 않나요? 학교에서 안 좋은 것만 배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하는 얘기들도 많이 들어봤어요.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인문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하진 않아요. 망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렇게 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운전을 하고 싶어서 운전면허를 땄는데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살아가다 보면 위험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고, 그것은 인문학뿐만 아니라 공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도움만 되지 않고 반드시 해만 끼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인문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떤 감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거나 이상만 얘기하는 이상주의자거나 혹은 가식이나 위선을 떤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너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애가 지금 하는 행동은 너무 모순적인데? 이런 지적을 받기도 해요. 냉정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야. 그런데 너는 왜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돼요. 그러나 인문학이라는 거는 오히려 차갑고 냉철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지만 인문학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아주 합리적일 때도 있고 아주 날카로울 때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권총 한 자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권총 한 자루가 있으면 무엇을 생각할 것 같아요? 권총을 어떻게 만드는가 보다는 이 권총으로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할 거예요. 이 권총 안에 집약된 수많은 기술들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저도 이 권총 한 자루가 있으면 대체 어떻게 이것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권총 안에는 그런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 기술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고, 한편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이 권총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존재적인 측면이 있을 거예요. 즉 이 기술적인 측면과 존재적인 측면, 이 권총 한 자루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 기술적인 고민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가능성을 제시해줘요. 예컨대 권총을 쐈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그럼 그 권총은 사실 쓸모가 없죠. 남을 겁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권총에 더 많은 기술력이 투입돼서 아주 먼 거리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죠. 그 권총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먼 거리에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나쁜 놈들로부터 우리를 더 안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만큼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져요. 야, 권총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게 되는데 저 사람을 그럼 죽일 거야? 예를 들면 권총이 없던 시절에는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칼로 찌르거나 끝없이 패거나 그 사이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내가 도리어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죠. 권총이 생기면은 남이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죽여버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고민이 좀 더 쉬워질 수도 있겠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고민이 좀 더 쉬워지면 우리는 죽일지 말지, 언제 죽일 수 있는지,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누구를 죽일 것인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그냥 권총이 있으니까 난 다 죽일 거야, 팡팡팡팡 이렇게 하면은 이미 우리는 남아있지 않겠죠. 분명 우리들은 조금씩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총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누구를 지킬 것인지, 이걸로 쟤를 쏘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분명히 조금씩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고민을 할 때 인문학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즉 기술적 고민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존재적 고민은 그 가능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 생각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인문학을 배워야 돼?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도리어 묻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걸 알고 있죠. 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우리가 그걸 맞으면 아프다는 걸 알지만 그 힘을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 수 있진 않아요. 그 무기를 만드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고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더 정교한 이론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권총 한 자루를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라는 고민을 할 수 있지만 그 고민이 나에게 반드시 깨끗한 해답이 나오진 않을 거란 거예요. 그것처럼 어떤 학문도 교양 수업 몇 시간으로 배울 수는 없어요. 그건 기술이 그렇듯이 인문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니까 이런 걸 고민해서 뭐 할 거야? 우리는 기술만 열심히 연마하면 되지. 항상 좋은 선택만 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 가능성이 열리고 나서 그때 가서 생각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다른 애들이 열심히 취업 준비하는 동안에 책이나 읽으면서 혼자 끙끙거리면서 방 안에서 고민하는 거야? 그거 너무 쓸모없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원래 쓸모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치면. 예를 들면 내가 어느 날 멋진 풍경을 보거나 감명 깊은 영화를 보거나 그냥 벚꽃이 막 흩날려서 설레는 마음을 느껴서 기분이 좋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당장 돈이나 우리에게 취업이라든지 앞으로 더 풍족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치면 그것들도 다 쓸모없는 거죠. 나는 최대한 잠을 줄이고 최대한 여가 시간을 가지지 않고 내 스펙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하면 되는데 그건 다 시간 낭비 아닌가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쓸지 고민할 힘이 없다면 사실 그 돈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인문학이라는 것은 언뜻 보면 쓸모없지만 기술자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개발되지 않은 그런 원리와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듯이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인문학도들은 공부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당연히 대학에서 전공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에 통달할 수는 없듯이 모든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다 삶의 어떤 해답을 얻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보다 더 일찍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걸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죠. 결국 사회가 인문학을 천시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줄이고 나를 혹사시키는 것이랑 다름없어요. 그것이 당장 나에게 끔찍한 결과를 불러오진 않아요. 잠 좀 덜 잔다고 해서 당장 내가 바로 건강이 망가지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거대한 부를 끌어안았다 하더라도 그 순간 갑자기 심혈관 질환이 오면서 쓰러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먼 미래에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 당장 살아가는 것만 생각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인문학들 모두 없애도 좋습니다. 하지만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먼 미래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걸 고민한다는 것은 기억해주면 좋겠네요. 저는 인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문학, 언어학, 철학 같은 것들을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더 뻗어나가면 인문학을 넘어서 문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사회과학, 심리학 혹은 언론 이런 것까지도 고민해보기도 하죠.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삶에 통달한 건 아니에요. 저는 아직 100살, 200살 산 그런 현자가 아니고 살아가면서 항상 해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공부했다고 해서 항상 좋은 선택만 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고민만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면 이미 결정했는데 야 짜장면 짬뽕? 야 짜장으로 통일해! 라고 빨리 결정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짬뽕을 먹고 싶은 친구들이 짜장면을 통일해서 먹게 되면 우리가 주문하기는 편하겠지만 짬뽕을 먹는 친구들도 우리랑 같이 즐겁게 밥을 먹어야 되니까 짬뽕을 시키는 것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마치 번잡하고 복잡하고 오히려 짜증까지 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고민은 많이 늘어났지만 확실한 건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이 삶의 경로에서 어디쯤에서 서 있는가 이런 거를 고민하게 되고 저는 이런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삶을 만족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탐구하고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보는 것, 그것이 인문학을 배운 저의 스펙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유튜브로 찾아보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본다고 해서 당장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삶의 꿀팁을 얻는 것도 아니겠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이 아주 먼 미래에 살아가면서 아, 필루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게 이런 순간에서 필요했던 건가? 라는 걸 생각하는 순간, 그 짧은 순간이 온다고 해도 저는 뿌듯할 것 같네요. 비록 우리에게는 인문학이라는 것은 이제 처치곤란한 쓰레기 같은 것이 되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도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건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앞으로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생각한 것을 이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Might as well just ride around the nursery and count sheep.